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 시작. 지금은 산속에 혼자 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퇴직금 3천만 원이 전 재산인 60세 회사원이 더 이상 도시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서 캠핑카를 구입해 산속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다. 얼핏 들으면 내가 과연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하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로망을 이뤘다라는 말로 정리하기 힘든 은퇴 이후의 고민과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누구나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언젠간 퇴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문제는 그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왔을 때, 혹은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60세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분도 회사를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는 새롭게 펼쳐지는 길 위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기댈 곳이라곤 퇴직금과 미미한 예금뿐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은퇴나 퇴직 이후 찾아오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나도 퇴직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혹은 저렇게 살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전원주택이라도 마련해야 하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야기해 볼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1. 퇴직 후 새로 시작된 두 번째 삶의 현실. 예전에는 50대 초반 혹은 중반만 되어도 일터에서 한 발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60세가 훌쩍 넘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라는 사건은 언젠간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 달리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적 충격, 소속됐던 조직에서 나오면 더 이상 누구 과장, 누구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변 환경 변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출근하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크게 줄어들고 고립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 재산을 털어 캠핑카나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60세 대기업 과장분의 사례처럼 말이지요. 다만 이런 멋지고 자유로운 캠핑카 라이프가 실제로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도 생활비나 의료비가 부족해 산속에서 최소 비용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2.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세 가지 사례.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가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각자의 고민을 통해 우리도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A. 55세 중소기업 생산직 퇴직자, 시골집 리모델링 후 소일거리로 생활.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일하시던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55세에 건강 문제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과 약간의 목돈으로 본가가 있던 시골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서울에서 살기도 힘든데 시골집에서 전원생활하면 식비라도 줄고 공기도 좋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답니다. 시골 생활의 장점. 아침 저녁으로 텃밭을 가꾸고 밭에서 난 채소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음. 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본가가 이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다. 시골 생활의 단점. 예상외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었음. 오래된 집이다 보니 보수할 곳이 끝도 없었고 공사비가 생각보다 컸다. 이웃과의 친목은 좋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곤 함. 결국 박모 씨는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소소하게나마 용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5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이 생기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퇴직 이후에 가장 무서운 건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라면서 최소한 자기가 쓰는 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B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 시작.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30년 넘게 재직하신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매달 받던 월급에 맞춰 지출도 컸지만 문제는 퇴직 직전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으셨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손에 쥔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였고 그 외에도 모아둔 예금이 별로 없었던 터라 도시에 남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만 여행하듯 캠핑카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처분하고 나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김모 씨가 말하길 처음엔 이 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며 낭만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초기 비용. 중고 캠핑카 구입 약 2천만 원 구입 당시 성능이나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 운영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생각보다 비용이 계속 든다. 실제 생활의 어려움. 샤워나 화장실 이용 등 개인 위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공중시설 의존도가 높다. 전기나 난방 문제, 겨울에는 캠핑카, 난방유와 전기 충전이 만만치 않은 부담.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새롭게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려 해도 이방인 취급을 받기 쉬움. 결국 김모 씨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야 캠핑카 생활이 참 좋죠? 하지만 돈과 체력, 심지어 마음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니 막상 도시에서의 삶보다 더 고단한 일상으로 이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캠핑카로 전국을 돌며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비박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지만 정말로 이 삶이 행복한가는 여전히 자신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례 C 65세 퇴직 공무원, 은퇴 후 재취업으로 노후 대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65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이모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 정년퇴직이면 어느 정도 연금이 나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자녀 교육비나 예식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으로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더랍니다. 재취업의 장점. 일정한 수입이 생겨서 내가 정말 가난해지진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는다. 사회적 역할이 생기면서 무기력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각보다 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재취업의 단점. 나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이나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 고령이라 체력적으로 불안하거나 갑자기 아플 경우에 대비가 충분치 않다. 정년퇴직 후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 이모 씨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솔직히 전했습니다. 본인도 캠핑카 생활이나 시골 생활을 꿈꿔봤지만 지금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데 캠핑카를 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3. 은퇴 준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자유로운 은퇴 생활이 실제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살기 힘들다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정적 준비 노후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주거 환경 도시를 떠날지 혹은 도시에 남아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퇴직 후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지인이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나중에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게 좋겠지요. 또 이미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캠핑카처럼 낭만 가득한 여행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시골에서 소일거리를 찾으며 정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마무리하며 60세 대기업 과장, 퇴직금 3천으로 캠핑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로망이나 자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은퇴의 충격, 그리고 현실적 생존에 대한 고민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 길밖에 없었다고 체념 섞인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은퇴 후 삶은 선택의 폭이 무한대로 넓은 듯 보이지만 실제론 준비된 재원이나 체력,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한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통해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가 충분치 않다면 캠핑카나 전원생활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바로 실행하기보단 먼저 소규모 일거리나 재취업 혹은 더 저렴한 주거 옵션 등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명하겠지요. 부디 갑작스럽게 은퇴를 맞닥뜨리는 모든 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자신만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도전을 선택한 퇴직자가 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택한 은퇴자가 될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퇴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